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 자율전기차 부분 우수팀 발표하게 된 호남대학교 아스팔트 회장 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파트를 개발하던 주도했던 팀원이 현재 중국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게 돼서 제가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발표는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 프로그램, 작년 대회 미션에 따라 차량 주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차량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차량을 제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제어하는 일이 많기에 이 스탑을 제외하곤 빠르게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터의 속도가 늦어 브레이킹 반응이 늦는다는 단점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DC 모터로 변경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속도도 빠르고 수동 시에도 모터를 건드리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브라켓을 개발하여 차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DC 모터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센서가 없기에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라켓의 형상입니다. 모터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사람이 직접 개입했을 때도 안전하고 빠르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실제 모터의 위치를 알기 위한 센서와 커럴링을 이용해 모터와 연결해준 모습입니다. 연결 후 그 옆으로 브라켓을 장착해 아두이노 MCU 보드를 사용해 모터를 제어하여 차량에 연결하였습니다. 네, 실제 피니스 차량에 장착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센서 데이터의 시각화와 편리한 사용을 위해 리눅스 기반의 로스를 사용하였고 하드웨어 제어 MCU로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파이썬을 적용하였고 빠른 시스템 제어와 콘 색상 검출을 위해 오픈CV와 C++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에 적용한 센서와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더는 메인 로루프 상단에 장착했을 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IMU와 GPS는 차량 중앙에 부착하였으며 PC는 차량 뒤쪽에 부착하였습니다. 2022년 대회에 주어진 미션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에서 주어진 미션은 제동과 가속 두 가지로 제동은 실시간 인지를 통한 차량 정지, 가속은 코스를 인지하고 최고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제동 미션은 조속으로 진행한 만큼 라이더 검출을 통해 정지합니다. 패스 데이터는 실시간 라이다를 통해서 생성하며 GPS 데이터는 라디아에 오차 시 보정 카메라로 좌우 색상을 검출합니다. 네, 다음은 가속 미션인데요. 가속 미션의 패스 데이터는 실시간 라이다를 통해서 생성하며 GPS 데이터는 제동과 동일하게 라이더 오차 시 보정 카메라로 좌우 색상을 검출합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주행한 만큼 센서 헤르츠를 높여 차량에 적용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에선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동영상인데 지금 라이더가 어떻게 색출됐는지 표현하는 건데 지금 보시기에 안 돼서 일단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또
이 과정은 지금 개발 과정에서 검출한 차량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네, 패스에 따라 센트리 제어를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원리입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율주행 파트를 담당했던 팀원이 현재 중국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인스타 아이디 DM을 통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자율주행 성능 부문 출전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자율주행 팀장 맡고 있는 강수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2022년도 차량 리뷰를 하면서 2023년도의 차량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Q&A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소프트웨어 부분부터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는 USB 웹캠을 사용했고 FHD 60 프레임 퍼 세컨드를 사용하였으며 라이다는 어스터 OS1 모델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GPS와 IMU는 각각 유블럭스사와 IAHRS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카메라는 욜로를 이용하여 콘의 위치와 크기를 검출하는 콘 디텍션과 오픈 CV를 통해 색깔을 검출하도록 하는 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습니다. 라이다는 콘의 포인트 클라우드의 범위 설정을 통해 콘을 디텍션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그 외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2023년도의 변화점은 카메라를 통해 콘 디텍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욜로로 함께 검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라이다는 그대로 진행하되 유클리디언 클러스터링을 통해 콘의 중앙값을 추출하고 오픈 CV가 아닌 욜로에서 색깔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와 라이다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콘의 좌표를 라이다 좌표값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GPS와 IMU입니다. 차량의 현재 좌표와 속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IMU를 이용하고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값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MCU는 2022년도에는 아두이노를 사용했지만 이는 로스 시리얼 노드 간의 충돌 문제로 인해 다른 MCU를 채택하여 이더넷 로우 소켓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유연성과 비용, 고성능 네트워크 프로토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RCP 적용을 통해 세밀한 개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이점 또한 고려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센서들로부터 받은 콘 데이터에 기반하여 폴리노미알 피팅을 통해 경계 영역을 설정하고 웨이포인트를 뽑아내는 코드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240W를 소모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채택하였으며 액추에이터가 당기는 힘을 금속 케이블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에 전달하는 방안으로 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액추에이터의 작동 없이도 사람이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브레이크 캘리퍼와 마스터 실린더의 작동비, 레버레인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세밀한 종방향 속도 제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4Q 리젠 컨트롤러를 도입하여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기존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이브레이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향 액추에이터입니다. 빠른 조향을 위해 EPS 모듈을 채택하였고 로스와 소켓캔 연동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향 방법은 기존에 사용했던 핀맨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PC입니다. 최적의 PC를 위해 ITX 포맷을 직접적으로 구성을 하였고 VRAM이 충분한 12기가의 GPU와 제온의 CPU를 채택하였습니다. 교류 전원의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DC-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연습 주행 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이 당시에는 조향 제어루프 실행 시간이 일정한 디스크리트 타임이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어용 MCU를 교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차량의 구성도입니다. 앞부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조향과 관련된 EPS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메인 롤루프 근방에 로스 PC와 나머지 센서들을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작년에 이스톱 규정에 따른 리모컨 조작이 필요했는데 대회 당시에 리모컨 작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저희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한 릴레이의 작동 불량 문제라고 판단하여서 이번에는 검증된 이스톱 리모컨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컬러 클래시피케이션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콘의 컬러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컬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오픈 CV가 아닌 욜로로 이번에 사용하면서 색깔까지 같이 검출한다고 한 점을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제어 코드로 인한 혼동으로 노드 간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앞서 말씀드렸던 아두이노를 다른 MCU로 교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RCP 적용을 통해 더욱 세밀한 개인 튜닝을 함으로써 제어 노드의 간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진 주행만 고려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행 성능 부분이 추가되면서 중방향 가감속이 세밀하게 제어해야 된다고 판단하여서 따라서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4Q 리젠 컨트롤러의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팀이 지금 분할돼 있어가지고 앞에 팀원들과 같이 답변하려고 합니다. 네. 뺑방향 제어 관련해가지고 조형 버튼의 클러치 관련해서 그 수동 전환이랑 자율주행 전환이랑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저희는 대회 측에서 제시했던 차량과는 다르게 따로 클러치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 EPS 모듈의 제어 로직에 그걸 구현하였는데 저희 그 조향 샤프트에 토크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터가 가동 중인데 그 토크 센서에서 토크 값이 검지가 되면 바로 캔 통신을 끊어버리고 바로 수동 조향만 어시스트하는 모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안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조향 인풋을 넣어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스 PC의 제어 값을 듣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걸림돌 같은 거 없었나요?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걸림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힘으로 돌리면 돌아가지고 저희는 그 토크 센서로 다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향하고자 하는 힘을 어시스트 할 수 있게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어시스트하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작년에 이미 대회를 준비하셔서 차량을 주고 계셨고 이번 대회에서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차량을 자율주행을 위해서 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우선 작년 대회가 별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정 발표가 저희가 예상하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량 설계 한 1개월 걸렸고 제작에 한 2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질문 없으시면은 앞에 나와 있는 메일로 질문 추려서 보내주시면은 그 이후에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김학선 책임입니다. 올해 작년에 참가했던 팀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봤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경진대회 규정이나 경기에 관련된 미션이나 뭐 이렇게 경기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저 이후에 저희 이 자율주행 성능 부분 심사위원장이신 이기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좀 공지를 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3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K묵 이 동영상 이제 K묵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팀당 한 7명 정도를 팀원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료증이 나와서 대회 직전에 아마 저희가 수료증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럼 그 수료증이 이제 최소 7장은 들어와야지 이제 페널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금 자율주행의 기초 및 자율주행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 돼 있죠? 10월. 예, 10월까지 돼 있어서 충분히 대회 기간 내에 이렇게 시간은 자유롭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지금 뭐 현재 뭐 레이아웃은 요 정도인데 아마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회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연습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번 달 중순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달 중순부터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할 수 있는 팀 있으세요? 네. 이거를 말씀을 손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하고 해서 이제 차들을 제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사전 연습을 저희가 일정을 좀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은 팀들이 지금 뭐 이렇게 차가 준비가 돼 있는 팀들도 있지만 안 돼 있는 팀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팀들이 와서 사전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참가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오픈 채팅방 통해서 그 일정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올려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문조사를 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총 8번, 최소 8번은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주행시험장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좀 있으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런 코스들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오늘 이후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네. 일단 지금 막 일부 이제 참가팀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금 이거 어떻게 그냥 어떤 증빙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팀들이 있는데 일단은 신규 팀이든 기존 팀이든 저희가 지급한 지원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은 필요 없으시고요. 예. 그래서 뭐 따로 뭐 영수증 처리를 한다던가 이거는 학교 내부적으로 하실 거면 해도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해드린 금액 자체가 차를 제작을 하고 특히 자율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을 믿고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규정상 따로 제한을 안 했는데요. 혹시나 저희도 이제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게 저희가 들리면 아마 뭐 올해 대회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 대회에서도 제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회를 이제 작년에 참석을 하시고 올해 저희 연초에 그 사전으로 한번 세미나를 했었죠. 저희 연구원에서. 그때 보셨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데모카가 있습니다. 그거 데모카가 저희가 지금 2년간 걸쳐서 2대를 개발을 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구계획서 심사 1, 2등 팀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이 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좀 공지를 해드린 거라서 저희가 그 올해 연구계획서 심사 1, 2등 팀에게는 저희 연구원에서 따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 제공을 받으셔서 그분들은 대신 저희가 그 팀들은 올해나 내년에 저희 자동차 안전학회 충계 학술대회 때 그 차량 제공을 받은 차량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차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논문 제출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희가 연락했을 때 차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 팀에게 차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 따로 연구계획서 심사 1, 2등 팀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 주말에 그 팀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거는 제가 연락을 할 때 회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율주행 성능 부문 심사위원장 맡고 있는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결국 요거 듣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규정들 설명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설명 제가 오늘 드리기는 할 건데요. 대부분의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면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작은 틈새를 파고들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자꾸 작은 틈을 파고들면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이런 의도로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굳이 파고들지 말고 차량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파고들어서 만들어봤자 성능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저희 대회 개요 부분이야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심사 방법, 경주 부문, 창작 기술 부문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마 규정집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규정 부분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뒷부분 Q&A 위주로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정은 공지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 규정, 수정된 규정이 한 번 더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문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자율주행 성능 부문으로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는 저희 차량 제작하고 연비 성능 위주의 평가가 진행이 됐었다면 이번 변화를 통해서 차량 제작하고 제어 성능 위주의 평가로 목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제작만 하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이제 자동차 분야의 기조 변화에 따라서 연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 ADAS, 제어에 대한 부분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 원래 동아리에서 만들던 형태가 있는데 아니면 우린 계속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공무원의 변화보다 느리면 안 됩니다. 저희도 요거 막 변화되면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고 나라에서 원하는 기술 개발 방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인재를 키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도 좀 느끼시고 많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요 변화에 잘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팀장 1명, 운전자 2명, 자율주행 시스템 책임자 1명 그렇게 해서 저희 팀별 인원의 제한이 조금 풀려서 올해는 팀당 20명으로 네, 팀원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많은 네, 그러고 뭐 저희 사전 연습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와서 실제 경기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마 작년, 재작년 대회 일정에 맞춰져서 차가 완성되는 팀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급적 개발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네, 연습 주행 진행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저희 팀별 구성을 좀 볼 텐데 우리는 차량을 제작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다라고 하는 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그럼 어느 정도 변화에 적응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자율주행 시스템, 제어, 프로그래밍 쪽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팀원들이 연구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많은 팀들이 이제 차량을 제작해서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셨다면 지금은 차량이 제작되는 것과 병렬적으로 전기 시스템 아니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들 관련된 연구들 같이 진행되고 있으셔야 되고요. 차가 안 나오면 뭐 카트라도 끌고서 뛰어다니면서 개발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팀들이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어떻게 개발하면 굴러가겠지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대회 전날까지 수정할 것들이 생길 거고요. 네. 그런 거 계획 조금 더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가속 성능, 조향 성능, 주행 성능 뭐 저희 기존에 있던 것과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속 성능에서는 출발점에서 가속해서 150m 지점을 통과한 시간을 측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차가 앞으로 잘 가냐라는 부분, 우리가 만든 차가 네, 종방향 제어가 되는지, 조향 성능 부분에서는 뭐 시간은 저희가 되지 않겠지만 5분 내에는 들어와 주셔야 되고, 네, 콘을 충돌하지 않고 주행하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작한 차량이 조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차량이냐라는 거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예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긴 구간을 너무나 즐겁게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지만 한 500m 정도 구간, 네, 우리가 만든 차량이 종방향 제어도 하고 횡방향 제어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주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고, 여기에서는 네, 초를 잴 거고 콘 충돌 시에 감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학생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알고리즘들 네, 구현해서 주행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 기술 부분, 저희 사실 기술 보고서의 포맷이 제작 쪽에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올해부터는 네, 자율주행 알고리즘들 어떻게 구성할 거고 전기 시스템들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보고서의 목 차이는 조금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자인도 네, 뭐 저희 기존에도 디자인상 있었지만 네, 조금 신경 써서 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쪽, 차량 쪽에 아마 제한 조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뭐 기존에 어떻게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이제는 뭐 조금 더 무거워져도 되고 커져도 되고 이뻐져도 되니까 자유롭게 설계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전히 배터리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배터리 규격이 남아 있고요. 올해까지 네, 동일하게 해당 배터리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올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타이어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람이 탄 상태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환경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고 구하기 쉬운 타이어들로 완화를 하였으니까요. 예,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회 때는 네, 사람이 타야 되는 환경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전에는 분명히 학생들이 타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전 쪽의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만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운전자의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뭐 자동차의 주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런 거 제가 아까 전에 틈을 찾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운전자의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라고 했는데 막 한 손은 됩니까? 뭐 발은 됩니까? 막 이런 거 우리 따지지 맙시다. 그죠? 네. 뭐 그다음에 뭐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탈착이 쉽게 가능하여야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뭐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이게 간단합니다라고 막 우기지 마시고 네. 요런 거 그거 우기시기 시작하면 막 몇 초 안에 탈출해야 된다. 우리 막 다른 대회들처럼 그런 규정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알아서 잘 해주시면 네. 다들 알아서 잘 넘어가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네.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안에 규정들 좀 네,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규정을 안 봐요. 대회 전날까지도 안 보고 네, 뭐 그런 규정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규정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나서 회사에 가서도 모든 것들은 문서로 이루어져 있고 규정으로 되어 있고 네, 아마 회사에 처음 가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휴가 규정 뭐 막 이런 거 제일 먼저 볼 거거든요. 네, 그거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안전벨트 부분 저희 규정상에 굉장히 네, 잘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되고 여전히 뭐 올해도 막 여기 적어져 있죠. 20도 맥스, 10도 맥스. 그러면 막 10.5도는 안 돼요? 봐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그죠? 네. 사실 범퍼 쪽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유지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이 올해까지는 계속 타고 주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유지를 하였으니까 요거 네. 네, 규정들 보면서 설계 반영을 잘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소 3곳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4곳도 됩니까? 5곳도 됩니까? 3곳 이상은 3곳을 포함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네, 저희 이제는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죠. 자율주행 시스템 제작 부분 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뭐 요렇다고 해서 뭐 기존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요렇게 막 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전히 해외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는 그 복잡했던 네, 규정들을 전부 다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학생들이 올해 처음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복잡한 언어들, 그 다음에 용어들 네,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완화된 규정을 다시 발표를 드렸고 규정에서도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러 기존 문구들 안 지우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기존에는 전원을 차단했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굳이 전원 차단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차단만 되면 문제가 없도록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 상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복잡한 상태들 네, 완화를 해서 자율주행 상태, 비상 상태,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오프 상태 3개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자율주행 상태가 ON이 되어 있을 땐 너무나 당연하게 트랙티브 시스템, 스티어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available 해야 되고요. 네, 비상 상태에서는 뭐 트랙티브 시스템, 뭐 가속을 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시스템은 뭐 본인들 알고리즘에 따라서 고정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유롭게 풀어놓는 게 나을지, 네, 또는 비상 상황, 이머전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스티어링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사람이 제어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으면 네, 굳이 요거는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네, 했습니다. 뭐 각각의 팀들에 따라 네, 상황이 다를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태에서 당연히 인게이지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드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수동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만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또 막 이건 되냐 저건 되냐 할 텐데 가장 편하신 대로 네,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게끔 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스탑 쪽 뭐 전원 차단해도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학생들 구성하고 싶은 대로 네, 주행하면 될 거고 저희는 이스탑이 동작하는지만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허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인 모빌리티 부문하고 동일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다, 카메라, IMU의 대수 제한들 뭐 각각의 센서들마다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대수 제한 없고요. 그죠? IMU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가의 IMU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작년팀 같은 경우에는 오스터 32채널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그 이외에도 다른 라이다들 허용되어 있으니까 뭐 요 제한 내에만 들어온다면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PS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 안테나도 하나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TE나 5 통신용 모뎀을 사용해서 RTK 신호 받아오는 것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들의 자율주행 쪽 실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GPS를 많이 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KCT의 상황이 오픈스카이여서 GPS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알고리즘들 잘 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 PC 2대까지 허용했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들까지 뭐 아두이노들까지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원 상태 또는 액추에이터 상태에 맞춰서 자유롭게 설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부분 궁금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 메인 배터리 기존에는 저희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게 연비를 측정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 많이 완화가 되어서 학생들 사용하기 편한 거 배터리 팩들, 파워팩들 그냥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력 전압이라든지 뭐 허용 용량이라든지 뭐 너무 큰 게 들어간다거나 너무 무거운 것들 또는 너무 위험한 전압들 사용 못하도록 어느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이 일반적으로 저희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파워팩들이 대부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구매하면서 요거 맞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규정집 보면은 뭐 추천하는 배터리들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자가 검차 기준표 요거 검차할 때 뽑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와서 막 프레임 자르고 요런 수정들 들어가지 않도록 제발 미리 봐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 경기 진행 방법 이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제동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동차 40km/h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 시 제동 한계선 6m 이내에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다만 저희 연습 주행하면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의 상태가 저희 다양한 알고리즘들 적용하면서 직선 추종 자체가 40km/h 넘어가면 너무 불안정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대회를 운영하기에 있어서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 속도 제한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점. 다만 현재 학생들의 차량이 완성된 팀이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되 공지나 조율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과 논의해가면서 조금씩 변경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동 액추에이터 부분이 속도가 느린 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동 한계선 내에 사람이 운전할 때처럼 6m 이내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제작 상황들 보면서 만약에 너무 요게 맞추기가 어렵다 저희의 수준에서 한다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점. 그렇다고 대회날 막 다 통과하는데 그거 완화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하고 막 우기지 마시고 최대한 일단 노력을 해봅시다. 그죠? 아랫부분 제동 지역 벗어나거나 차량이 90도 이상 회전할 경우 실패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동 검사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격 제동 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 부분, 그 다음에 센서 기반 긴급 정지 평가 부분이 있는데 원격 제동 장치는 저희가 주행하면서 제동 지역 내에 들어왔을 때 이머전시 스탑을 눌러서 얘가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를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제동검사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이나 끝부분은 인식됐을 때 멈출 수 있는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윗부분은 이스탑만 동작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센서 활용해서 멈추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40km/h 이상 속도 제한 적용 두 번째 제동에서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천천히 오면서 센서가 감지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리즘만 잘 구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속 성능 부분입니다. 뭐 기존이랑 가속 성능 동일하고요. 네, 저희 앞부분에서 제동 검사 완화해서 통과하더라도 완화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마 다들 성능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완화한다는 건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 부분 너무 나중에 완화가 되더라도 불만 가지지 마시고요. 가속 성능 부분 네, 어떻게 기존이랑 동일하게 테스트 할 거고요. 네, 시간 재서 순위를 매길 겁니다. 그 다음에 조향 성능 부분에서는 네, 5분만 넘지 않으면 네, 시간을 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고속으로 주행하지 말고 저속으로 가급적이면 정밀하게 네, 추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차까지 제작하면서 여기서 콘 인식 알고리즘 개발하고 그 사이 경로 만들어가지고 추종하는 거 네, 잘하는 팀들도 있지만 네, 첫 해인 만큼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GPS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GPS 웨이포인트만 잘 찍어서 추종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차가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막 조향이 되고 가감속이 되냐 이기 때문에 네, 아직 어려우신 팀들은 네, GPS 경로 따서 그 웨이포인트 추종하는 것부터 진행을 잘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콘은 있을 거고 네, 콘을 쳤을 경우에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네, 종합 주행 성능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샘플은 이렇게 네, 코스가 짜여져 있지만 저희 저번에 한번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좌우로 조금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구간에서 가속할지 어느 구간에서 감속하고 조향을 할지 이런 부분들 네, 상황에 따라서 잘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경로는 저희 연습 주행하면서 차량 상태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조금 네, 형태를 잡아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레퍼런스는 요 상황 보시면 되고요. 저희 요 차량이 어느 정도 꾸불꾸불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였는지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 경로를 레퍼런스로 잡아서 네, 종합주행 성능 경로를 만들 거니까 네,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로는 요거보다 살짝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총 길이 약 250m 정도를 두 바퀴 주행하는 것으로 네, 경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우리 차만 만들었는데 전자 시스템 너무 어렵다. 모터 선정? 네, 우리 모터 3개씩 사는데 네, 사서 움직이길래 달았더니 안 돌고 네, 다시 달아서 움직이는 거 체크하는 모터 샀더니 차 내려놨더니 안 돌고 그죠? 차 내려놨더니 도는 모터로 다시 샀더니 사람 타니까 안 돈다. 뭐 이런 학교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막 모터만 5개 샀다 막 이런 학교들 많이 있는데 네, 아마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센서와 너무 다양한 액추에이터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고 몇몇 군데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네, 연락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샘플들 좀 보여주시면 뭐 차량에서 사용하는 VCU 하고 그 다음에 뭐 핸들 조향 모터 뭐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터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업체들 있고요. 이것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네, 어떤 시스템들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거랑 붙을 수 있는지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요걸 뭐 통으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각각 파트들별로 그 다음에 제어기들별로 네, 기술 지원을 해줄 거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향 쪽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터들 샘플을 제가 일단은 받았고요. 네, 개별적으로 사실 학생들이 제작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네, 선호하는데 작년에 보셔서 알겠지만 조향이 안 되는 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일단 네, 뭐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이 가능한 곳들을 좀 찾아봤고요. 물론 이런 업체들도 네, 뭐 일단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네, 진행을 하고자 해서 뭐 7월 10일까지는 네, 연락 오는 팀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뭐 발주를 하고 얼마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새로 나간 규정집에 있는 연락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규정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동 두 가지 중에 40km 제한 없는 제동에서 1시간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출 때 콘 사이의 거리 이런 거가 기준인가요? 그게 몇 미터 정도 되세요? 요 앞에 있는 요 콘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차가 만약에 멈췄는데 2m 안에 멈췄는데 그 기준이 차 뒤쪽 기준이에요? 여기가 6m일 거고요. 여기에 콘이 있을 거고요. 요 콘을 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앞쪽 기준이겠죠? 아, 네. 저희 작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콘 인식하고 콘 앞에서만 멈추면 됩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컨트롤러 PC 2대 제한 두셨잖아요. 네. 해외 대회 같은 경우에는 SBC까지 컨트롤러로 포함을 시켜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는 대회는 X86 기반의 컨트롤러 PC로 볼 것인지 아니면 ARM 기반의 PC로 볼 것인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2대 이상의 PC,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닌 정말 고성능의 PC가 2대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네. PC가 2대 이상이 필요한가요? 아니 근데 네. 만약에 ARM 기반의 SBC도 그런 SBC를 PC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따로 뭐 그러니까 뭐 DNN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 독립시켜서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PC의 제한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은 자비어는 PC라고 보고요. NX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보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데요. 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조금 네, 교수님들하고 의견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있었던 기술 세미나 하실 때그 드라이버를 없이 진행하고 드라이버를 대회 측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답변으로는 저희가 드라이버를 따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은 드라이버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회 장소까지 이동하거나 수동 주행하거나 네, 그다음에 출발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드라이버가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익숙하게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끌 건지 네, 그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있으라고 그 드라이버를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테스트를 진행할 때 어떤 드라이버가 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차량의 상태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타기는 할 텐데요. 또 당일에 저희 제동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네, 사람이 밟았냐 뭐 애매하거든요. 네, 그런 논란들 생기고 또는 안전성에 위험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위원이 타서 진행하는 걸로 네,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바콘 규격도 알 수 있어요? 라바콘 규격 제가 다시 확인해서
네, 다시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작년에 했던 팀들은 아까 32채널 스포츠터 쓰고 계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라이다 선정이 있어서 16채널 써도 크게 문제가 네, 16채널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보조 배터리는 원어데이 기준으로 한대 사용하는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면 보조 원래 전기차 부문에서 있었던 보조 라인 부분들은 또 쓰던 보조 배터리도 사용하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나 액추에이터들은 또 분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규정이 없으면은 분리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총 양은 아까 그 제한된 규정 내로 들어오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혹시 연초에 지금 세미나에서 공유학 학생들에 대해서 참여 가능을 공유하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박사님께서 무슨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네. 혹시 결정된 게 있을까요? 네,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대학생 대회이기 때문에 휴학생들, 군유학 학생들 참여를 안 시키는 게 막 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학교의 보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으로 인정 가능 여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회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논의해서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예. 현재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사전 세미나 때 보여주셨던 차량에서 사용했던 소형 PC 사양 같은 것도 아마 그거 저희 동영상 강의에 올라가 있나요? PC 사양이랑 뭐 이런 것들? 따로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 그 라이더 센서를 이전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네. 예. 올해도 따로 일정 있을까요? 저희 혹시 네. 혹시 라이다 구매 안 하신 학교 있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따로 연락처를 그 제품으로 네. 차가 있는지 한번 제가 올해 한번 더 라이다 한번 확인해가지고 안내를 드릴게요.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단체 방으로 안내드릴게요. 네. 그 이것도 저번 세미나 때그 조향 관련 강의해 주셨던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모터 무구화라는 단어 자체에서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모터 쪽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전자식으로 클러치 등을 사용해서 이제 모터에 부담을 안 주는 그런 형식이어야 되는지 뭐 자세하게 가보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그 기어를 따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뭐 레버를 통해서 뭐 그걸 통해서 낼 수도 있고 이런 수동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거 이제 그쵸? 네, 그거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해야 되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랑 같이 해서 정확히 모터 무구화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거 따로 제한 두지 않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상황, 자율주행 상황, 비상 정지 상황, 그 다음에 수동주행 상황이 가능하면 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연습 주행 그게 일정을 잡아주시나요?
초반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연습 주행을 갔을 때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학생들 뭐 GPS 사용하려면 경로도 따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학생들 최대한 대회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고 대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 총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원래 저희 실장님 저희 대회 연구원에서 총괄하시는 실장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주말에 갑자기 어제 일정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특히 자율주행 성능 부분은 저희 뭐 이제 학회나 그다음에 저희 자동차 안전 연구원 그리고 국토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학생들을 스킬업 시키고 이제 인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팀들이 신청을 할까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도 많았고 좀 걱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 대회가 조금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에 박차를 하셔서 뭐 올해 저희 대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풀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올해 대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여러분들 후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이 대회를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이렇게 올해 대회에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